이어서 보겠습니다. 용도 지역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에서 먼저 첫 번째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죠?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우리 국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광역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의 내용은 안 배우잖아요. 요약기도 안 해놨습니다. 하지만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은 우리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세부 내용으로 배운다. 첫 번째, 그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중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용도 지역이죠.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은 책에 잘 나와 있듯이 먼저 책 봐요. 먼저. 자, 의의 지정권자, 의의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이게 포인트예요. 용도 지역은 오로지 이름이 몇 개? 하나. 여기가 만약 준주거 지역이면 그냥 준주거지. 여기가 준주거이면서 무슨 뭐 상업지역 안 되는 겁니다. 오로지 용도 지역은 하나. 다른 건 다 돼요. 용도 지역 플러스 용도 지구 돼요. 여기가 상업지역이면서 방화지구 다 돼요. 그러면 용도 지구 플러스 지구 돼요. 여기가 고도지구이면서 방화지구 다 됩니다. 심지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도 다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가 농림지역인데 분부되어 있어가지고 고도지구 지정되어 있고 하필이면 고요지역이 또 개발제한구역이야. 다 됩니다. 그러니까 딴 건 다 돼. 용도 지역만 안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방금 말했던 말들 시험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용도 지역은 그러니까 지역 플러스 지역 돼 안 돼? 안 된다. 하나만 따르면 돼요. 다른 건 다 된다. 자, 그러면 용도 지역이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죠? 도시 지역. 그 다음에 안 할 거예요? 관리 지역. 그 다음에 농림 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거잖아요. 도관농자. 다 같이 시작. 도관농자. 한 번 더 시작. 도관농자. 이 도관농자가 이제 세분된 걸 해야 되겠죠. 자, 도시지역은 다시 세분됐다. 뭘로?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마지막 녹지지역으로 세분되었다. 자, 다시, 그리고 관리지역은 다시 뭘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됐고. 자, 주거지역은 주거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 자, 세분됐다. 어떻게? 전용 주거지역,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이 있는데, 다시 전용은 다시 얼마야? 1종하고 2종, 일반은 다시 1종, 2종, 3종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 상업지역,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이 있고, 다시 공업지역은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그 다음에 준 공업지역이 있고요. 자, 녹지는 다시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가 있다. 그렇죠? 자, 한번 여러분들이 처음 할 때는 저거 어떻게 외우지? 지금은 너무 쉬워. 다 알아. 몰라? 자, 따라합시다. 도관농자. 자, 도시지역. 주상공록. 전일준. 1, 2, 1, 2, 3 준. 1, 2, 1, 2, 3 준. 중1 유군.
중일유군,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자, 책 보겠습니다. 쌍가리 2번 용도 지역의 종류 및 세분입니다. 이럴 때 방금 했듯이 자, 내용은 책에 잘 나와 있죠. 자, 맨 위에 먼저 저를 보세요. 전용과 일반의 차이점. 전용은 양호, 일반은 편리, 따라 양편. 경기도 양평. 평양 아닙니다. 양편. 자, 일종 전용 뭐냐? 단독 주택 중심 양호. 이종 전용은 공동 주택 중심 양호. 일종 일반은 저층 주택 중심 편리인데 저층은 바로 4층 이하다.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일종 전용, 일종 일반, 일종 전용, 일종 일반 주거적 안에서는 아파트는 건설할 수가 없다. 아파트만, 공동주택이 아니라 아파트만. 왜? 4층 이하니까. 일종 전용은 단독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종 전용은 공동주택 다 안 되고. 그렇죠? 하지만 일종 일반은 아파트면 안 돼.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일종 전용과 일종 일반은 아파트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실무 가서 중개할 때 아파트 단지 좋은 땅 없어? 싼 거 없어? 여기 있어요. 멋져? 일종 전용적으로 중개 사고요. 우리가 공법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지만은요. 막상 시험 끝나고 합격하면은 이상하게 10분도 안 돼서 다 까먹어. 기억이 안 나. 그럼 시험장 가갖고는, 맞아. 그런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자꾸 물어보고, 알아보고 해야 돼. 진짜. 왜? 괜히 잘못 중개했다가 한 50만 원 벌려다가 한 500만 원 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과거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단독주택인데, 3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야. 그러니까 뭐가 안 좋아도 안 좋지요, 벌써. 그걸 중개하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걸 중개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 10년 넘었어요.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느냐. 일단 얼마냐. 계약해라. 특약에다 적어놔라. 매도인과 매수인이 요 상태, 요대로 계약하되,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말 것. 그리고 쌍방 다 받아놔라. 단독은요, 샀다가 다음날 갑자기 집안에 무슨 하수구가 막혀서 막힌, 그럴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불러가지고 뚫어도 말이 되냐고, 이것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필이면 고래 계약하고 일주일 뒤에 하수 막혀가지고 물이 역류안이 됐는데, 경악하게 썼으니까,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한테 연락 안 했다면 분명히 그런 거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빠져나갈 군용은 항상 해놔야 돼요. 중개업자는. 일부러라도. 그리고 많이 적고 타이핑 쳐가지고 붙여주고 하면은 좋아해요. 일부러 해주라고요. 중개 대상물 확인서에 쓸 날이 없다. 그 A4용 써가지고 그냥 찍으면 돼. 그냥 붙여 보내줘, 그냥요. 왜냐면 보험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실무 가면은 또 나한테 연락하게 돼 있어요. 내가 또 이게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줘요. 만약 이 동네 물건 하나 있다. 그러면 잘 봐서 누가 잘하나 하고 딱 갖다 줘요. 내가 줬으니까 알아가지고 잘 팔면 용돈 좀 주면 또 주는데 안 주는 인간이 있어. 절대 그 집 안 줘, 이제. 자, 그리고 2종 일반은요, 중층 주택 중심 편리. 3종 일반은 중고층 주택 중심 편리. 준중은 주거기능 플러스 상업 업무 기능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앞인데 여기는 상가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식당도 있고 많이 있단 말이죠. 거기는 상업지역이 아니라면 뭐라고요? 준주거 지역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잘 안 나오는데 나왔다 하면 이건 다 맞추기 때문에 옳은 지문 나옵니다. 틀리게 나오면 맞추면 되겠죠. 왜? 중심 상업은 중심이니까 도심, 무도심,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유통상업지역은 유통기능,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 그 단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은 중화학공업,
공익성 공업. 일반 공업과 중공업을 잘 바꿔냅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아시겠죠? 자, 일반 공업 뭐냐?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중공업은 경공업 플러스 주거, 상업, 업무 기능까지. 그래서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 기능에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 일반 공업지이다. 그러면 띠 틀린 거예요. 잘 나옵니다. 어떻게 쉽게 아느냐? 저만 따라하면 돼. 따라해요. 경공업, 경공업, 중공업. 딱 세 글자잖아. 중공업, 경공업. 경공업, 경공업, 중공업, 경공업, 주상업. 주상업. 녹지. 보존 녹지는 말 그대로 보존할 필요. 생산 녹지는 농사 짓는 땅 대부분이에요. 농업적 생산, 개발, 유보. 여러분 저 보세요. 실무 가잖아요. 지난번 얘기했나 모르겠네. 하면은 등기부 등본을 안 띄워도 그냥 뭐 감으로 아는 경우 있어요. 물론 최종적으로 그 토지를 이제 만약에 이제 거래할 땐 띄워야 되겠지만 외곽지 가잖아요. 이렇게 가보면은 이 도로다. 이쪽은요 논이 착착착 전부 다 논. 여기는 논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양이. 그렇죠? 여기는요 볼 거 없어. 여기는 생산 녹지. 여기는요. 여기는 자연 녹지 확률이 커요. 똑같은 논인데도. 일반적으로 거의 맞아요. 이쪽은 뭐라고요? 생산 녹지, 농업적 생산하기 위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고, 건너 쪽은 논이 막 꾸불꾸불해, 막 이렇게. 그런 곳은 자연 녹지 확률이 크다는 얘기예요. 띄워보면은 거의 90% 맞아요. 맞아요. 어쩌다 약간 틀리겠지만. 토지가 재밌어요, 토지가. 특히 주부들은요, 토지가 안 해봤으니까 어려운 것 같죠, 그죠? 토지가 제일 쉬워. 왜? 건물이 없잖아. 건물 했다가 뭐 물이 새네, 뭐가 새네, 뭐 골치 아파. 토지는 물이 새네. 뭘 물새, 물새기는 뭐 물새. 토지가 제일 재밌어요. 하긴 잘 안 팔리니까 잘 팔면 돈 돼요. 특히 토지는요, 1억에서 2억짜리가 가장 잘 선호해요.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1억 5천 팔아가지고 최대 0.9%, 즉 1% 받아도 얼마야? 얼마야? 150. 150 벌려고 투자합니까? 천만의 말씀. 토지 그 정도 하면 최 1,000만 원 벌어야 돼. 그 정도 하면은. 토지는요, 잘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약속해야 돼. 500조, 800조, 1000조, 그럼 내가 신경 쓸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법적 중개소를 받았다가는 그거는 할 필요 없습니다.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능력껏. 그러니까 순가 계약은 법적으로 안 되지만 실무적으로 순가 안 하면 더 못 벌어요. 내가 불법을 알려주는 건 아니고 눈치껏 하면 돼요. 하면 돼. 나도 많이 해봤어요. 한 번도 안 걸렸어. 또 그렇게 요구해요. 근데 해보니까요. 제가 얘기했죠. 저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했어요. 2000년까지. 직원 3명도 했는데 지금 이제 안 하고 이제 나중에 또 할 거야. 나중에. 또 할 거예요. 딱 직원 3명 등이 좋아요. 좋아. 해보니까 정말로 진짜 스스로 정말 짜게 정말 안 준 사람이 딱 정해 있습니다. 학교 교사, 초중고, 대학 교수 말고 학교 교사, 공무원들. 1위 교사, 2위 공무원인데 말은 제일 많이 줘. 말만 많아. 이것만 팔면 내가 스스로 얼마 100만 원이니까 200 드릴게요. 치고 법적 수수료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내 경험상 그래요. 근데 알아보잖아요. 대부분 동의합니다. 잘 보세요. 만약에 100만 원이야. 그 100만 원 주면 돼. 보통 계좌로 쏟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선생들은 또 예쁘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호축게 딱 박아갖고 줘요. 야, 세상에. 그 자리에서 뜯어보고 하니까 맞겠지 하고 갖고 있다가 인사하고 뜯어보면은 70만 원이야. 자, 참, 진짜. 그 자리에서 뜯어보기 뭐잖아, 여기에. 그래, 그것도 짝짝 세 방향 착착착 박아와가지고 그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가고 난 다음에, 이런, XX.
있더라고. 그런 게 있어요. 아이, 참. 근데 말은 내 건 팔아주면 얼마 더 드릴게요. 그게 반대요. 더 안 줄게요. 그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어달철이요. 생산 녹지, 농업적 생산, 개발, 유보. 자연 녹지는 제한적이지만 개발이 허용된 지역이 있죠. 관리 지역은 보생계. 말 그대로 요겁니다. 요건 할게요. 자,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고 싶은데 뭔가 부족해. 2% 부족해. 그래서 개발해. 그건 아니죠. 그죠? 뭘로? 생산관리지역으로. 그러니까 생산관리 말 잘 관리했다가 나중에 충족되면은 농림지역으로 또 변경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코자 하는데 뭔가 부족해. 근데 뭐예요? 보존관리로 지정해서 잘 관리합니다. 농림지역은 뭐냐? 얘는 농장한다. 계획관리는 뭐냐? 나중에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땅이다. 그것이 이제 보생계고요. 농림 밑에 자연환경은 세분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용어 정의입니다.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법의 기능과 산림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거기 수자원과 수산자원을 내가 왜 줄 걸 않느냐. 과거에 요 두 단어를 서로 바꿔치기해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자, 오른쪽에 상가로 3번 용도지역 지정 변경하기 전에 건폐율과 용적률 먼저 할게요. 넘겨보세요. 상가로 5번을 먼저 할게요. 하는 김에. 자,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왼쪽이 자, 건폐율이고 오른쪽이 용적률이다. 자, 그래서 자,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 솔직히 주상공만 알면 거의 다 한 겁니다.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거는 전용 공업지역, 여기, 이렇게. 이쪽이 뭐요? 건폐율, 여기가 용적률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 순서대로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면은 의미 없겠죠, 그죠? 자. 1, 2, 시작. 1, 2, 1, 2, 3, 중 1, 6은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자, 얼마죠? 먼저 전일준, 기본 페이스는 5, 6, 7. 뭐라고요? 5, 6, 7. 그러니까 얘는 최대가 50, 60, 50, 그 다음에 70이다. 요게 대통령령이라면 법에서는 책이 있습니다. 최대 70% 몇 프로? 7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을 정하라 라고 대통령령으로 쪼개가지고 세분시켜서 70 이하에서 정한 겁니다. 5, 5, 6, 6, 5, 7. 그러니까 최고로 많은 것이 대통령 기준이죠. 그죠? 5, 5, 6, 6, 5, 7. 시작! 5, 5, 6, 6, 5, 7. 한 번 더 시작! 5, 5, 6, 6, 5, 7.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얼마입니까? 그죠? 바로 구파발 가는 거. 몇 호선? 7호선. 구파발 7. 공부할 때는 7호선, 탈 때는 3호선. 아시겠죠? 뭡니까? 8, 7. 다 같이 시작! 9, 8, 8, 7. 따라합니다. 중1, 6은 이 열차는 구파발 행입니다. 7호선 탔다가 난리 나요. 아시겠죠? 9, 8, 7 시작! 9, 8, 7. 공업지역은 전부 얼마예요? 전부. 자, 한번 70이에요. 글씨가 70, 70. 그죠? 70이죠. 이렇게 주상공까지만 하게 되면 나머지는 쉽다. 왜? 주상공이 개발이라면 나머지는 보존 쪽이니까. 그렇죠? 자, 처음부터 시작. 5, 5, 6, 6, 5, 7, 9, 8, 8, 7. 공업지역 70. 그리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20인데 뭐만? 계획관리만 40이고 전부 뭐요? 20. 전부 다 20. 20. 자,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20이니까 당연히 보존녹지도 20. 농림지역이 20이니까 당연히 해도 20이죠. 자, 다 같이 시작. 5, 5, 6, 6, 5, 7, 9, 8, 8, 7. 공업적 70, 계획관리 40, 나머지 20. 한 번 더. 5, 5, 6, 6, 5, 7, 9, 8, 8, 7. 공업적 70, 계획관리 40, 나머지 20. 그 다음에 용적률은? 용적률은 얼마 이상, 얼마 이하인데 일반적으로 최대 용적률이 몇 프로까지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 이상은 그것 가지고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책에다가 최대 얼마까지이냐. 그 명세 용적률 쌓아가는 거잖아요. 그 건폐율보다는 2배다 곱하기 2. 얼마요? 100이죠. 자, 100부터 50씩 올라갑니다. 시작 100. 자, 시작 100, 150, 200, 250, 300, 500. 500. 자, 100, 150, 200, 250, 300 얼마요? 500. 근데 다음 중심이 찾기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항상 곱하기 3 하자. 5, 3, 15. 1500이죠. 200씩 내려갑니다. 1500, 1300, 1100, 900. 곱했으니까 한 번 더 나눠주자. 나누기 3. 얼마요? 300, 50씩 300, 350, 400이다. 끝. 됐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시작. 100, 150, 200, 250, 300, 500, 곱하기 3, 1500, 1300, 1100, 900, 나누기 3, 300, 350, 400. 그리고 개발이 가능한 자연 녹지는 최대 100이고요. 생산 녹지도 개발 유보니까 여참은 개발하는 쪽이기 때문에 얘도 100이에요. 그 다음에 계획관리 100이에요. 나머지 전부 80. 얘도 80. 그러니까 얘도 80. 80이죠.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용량 시작. 100, 150, 200, 250, 300, 500, 곱하기 3, 1500, 1300, 1100, 900, 나누기 3, 300, 350, 400.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한 번 더 합니다. 네, 여기서는 국토법이 몇 문제? 12문제 중에 한 문제가 이거예요. 무조건 나 무조건. 박상철의 무조건. 짜자짜자짜잔짠. 무조건. 356번이야. 금령. 아이, 웃지도 않네. 자, 그럼. 자, 시작. 컴퓨터 시작. 5, 5, 6. 다시. 시작. 5, 5, 6, 6, 5, 7. 9, 8, 8, 7. 공업적 70, 계획관리 40, 나머지 20. 용적률 시작. 100, 150, 200, 250, 300, 500 곱하기 3, 1500, 1300, 1100, 900 나누기 3, 300, 350, 400. 3개.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끝. 밑에 6번. 건폐율 및 용적률의 특별 규정인데 특히 개발진흥지구와 수산자원 정도만 어쩌다가 좀 알아둬야 됩니다. 하는 김에 해봅시다.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이거요.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거는 물어보지 마. 다 알아. 이럴 때 보는 겁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시험장 갈 때까지 이렇게 안 하더라고. 물어봤습니다. 아직 이것도 안 됐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해야 됩니다. 자, 개발진흥지구가 도시지역 외적 있죠. 관농자에 지정되면 건폐율은 40%고 용적률은 100%인데 만약에 개발진흥지구가 자연녹지 지역 안에 있을 때는 바로 건폐율이 20이지만 얼마까지? 30까지다. 용적률 없다는 얘기는 기존대로 그냥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건폐율 40, 용적률 80. 취락지구는 건폐율이 60인데 용적률 규정은 없어요. 자연공원은 60% 이하고 용적률 100% 이하까지고요. 농공단지는 건폐율 70%고요.
용적률 150%인데 도시지역 외 지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공업지역에 있는 국가, 일반 등등의 산업단지는 건폐율이 원래는 공업지역이 70인데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80까지. 용적률은 법적 적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편하게 도시외로 시작해서 도시외로 끝납니다. 자, 개발진흥지구 도시외로 시작해서 개발제한구역의 개, 수산자원의 수, 둘 다 똑같이 건폐율이 40이잖아요. 그렇죠? 개수 40. 맞습니까? 개수 40. 자연 녹지 30. 개수 40. 자연 녹지 30. 밑에 취락, 공원, 농공, 공업, 취공농공. 지공농공 6678. 다시 한번. 도시외로 시작해서 개수 40, 자연녹지 30, 지공농공 6678. 자, 용적률은 용자 들어가서 용개 100%, 용적률 개발진흥지구 100%, 용개 100, 용적률 수산자원 80%, 용수 80, 용이 물에서 팔딱, 용수 80. 그다음에 밑에 4개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진학지구는 없어요. 아래에 있는 공업지역 없습니다. 가운데 자연공원은 100%, 농공단지는 150%인데 도시지역 외지역입니다. 그래서 용계 100, 용수 80, 위 X, 아래 X 100, 150 도시외. 요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래도 그냥 요 정도만큼이라도 우리가 알고 가자. 이 정도만큼이라도. 한 번 더. 도시외 시작합니다. 도시외 개수 40, 자연 녹지 30, 취공농고 6678, 용계 100, 용수 80, 위 X, 아래 X 100, 150 도시외. 한 번 더. 자꾸 해야 돼요. 난 안 쪽팔려. 나는 뭐 관계없어. 춤도 춰. 자, 도시외로 시작해서 개수 40, 자연 녹지 30, 취공농고 6678, 용계 100, 용수 80, 위 아래 위 아래 100, 150 도시외. 쪽팔려. 자, 7번 보겠습니다.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번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1번을 보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보전 동그라미, 2번에 미세번 지역에서 보전 녹지의 보전 동그라미, 보전관리의 보전자. 무조건 보전자가 정답이다. 저를 봐요. 이제 요 얘기죠. 현재 도관농자가 현재 없어요. 없는데 땅에 주인들이 있다는 얘기도 현재 있어요.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금 막 진행 중에 있지만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 앞으로 어떤 용도 지역으로 정해질지 몰라요. 나는 당장 지금 건물 짓고 싶어. 그러면은 행위제한이 가장 센 걸로 일단 적용한다. 그러면 도관농자에서 가장 센 거 뭡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아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하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인데 아직 주상공록이 없다. 그러면 녹지지역 중에서도 어디입니까? 보전 녹지지역에 행위제한 적용하고, 관리지역 있는데 아직까지 보생계가 없다. 그럼 뭡니까? 보전관리지역에 행위제한을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시켜서 허가한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안 맞으면은 조금씩 풀어주면 좋아한다. 처음부터 도시지역으로 개발하는 쪽을 했다가 야 이거 개발하면 안 되는데 묶으려 하면은 그때는 사랑도 명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는 웃지도 않아. 8번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오로지 도시지역에서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냐? 접도구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저를 보세요. 접도구역은요, 여러분들 시골 가잖아. 2차선 도로에 있어. 그러면 여기 가면 팻말이 1이 있는데, 1이 있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저기 있어요.
도로에서 일정 부분까지는 건축행위해서는 안 됩니다. 왜? 언젠가는 도로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딱 써 있습니다. 여기가 도시적이다 그러면 싹 다 밀도 아니야. 그렇죠? 그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고요. 두 번째, 농취증. 저는 봐요. 농지를 취득하려면 당연히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근데 여기가 도시적이다. 싹 밀도 아니야. 그때는 필요 없다. 다만 녹지 지역 안의 농지로서 그 도시군 개별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도시적일지라도 요 농지는 사업 안에 원래대로 농지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면 기존대로 농취증 발급받아 가지고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 지어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요. 상가로 9번 도시군 개별 시설에 대한 건축 제한 특례입니다. 배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뭐라고요? 용도 지역 안에서 용도 지구 안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의 규정을 적용치 않습니다. 그런데 용도 구역 X, 용도 구역은 세잖아요. 개, 시, 수, 도, 입. 용도 구역은 적용을 하겠죠. 세니까. 자, 이제 앞으로 갑니다. 17페이지 봐요. 17페이지. 용도 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인데, 자, 이제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용도 지역의 지정. 특례 필요 없어요. 지정인데, 원칙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배운 대로. 뭘로 합니까? 기, 주, 지, 입, 협, 심, 결고. 다 같이 시작. 기, 주, 지, 입, 협, 심, 결고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해서 결정 절차를 통해서 하면 된다를 줄여가지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짧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군관리 계획을 뭐라고요? 결정을 해라. 그 말이죠. 그럼 요 말이 방금 했듯이 무슨 말이냐? 기, 주, 지, 입. 안 할까요? 다시. 기, 주, 지, 입, 협, 결고. 요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배가 뭐냐, 예배가. 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거치지 않는다. 첫 번째가 지정특례. 뭐라고요? 지정특례가 있고요. 두 번째 결정고시특례가 있다. 그러니까 저를 봐요. 지정이 곧 뭐라고요? 결정이잖아요. 지정된 걸로 본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기, 주, 지, 입, 협, 심 걸쳐서 결정이 되고 지정된 걸로 본다. 그러니까 기, 주, 지, 입, 협, 심, 결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뭘 해라? 뭐 해라? 고시는 해야 한다. 고시는. 아시겠죠? 고시는 해야 한다. 이럴 때 고시 누가 하느냐? 국장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한다고요? 지자체장이 한다.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공유수면에 공유수면 뭐라고요?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거예요. 바다에 바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저 전라북도 가면은 군산, 부안군 거기잖아요. 그럼 군산시장이 또 부안군수가 바다에 매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국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해당되는 지자체장이 고시합니다. 그러니까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고시한다는 얘기죠. 간혹 가다가 국장이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정특례에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 책 봐 이제. 포인트. 1번, 2번 예배, 기업, 지정특례, 공유수면, 즉 바다의 매립 목적이 이웃하게 있는 육지.
육지에 있는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포인트 뭐라고요? 같으면 언제부터? 매립 준공인가일. 그러니까 매립은요, 준공 검사를 안 부르고 준공인가를 부릅니다. 준공인가일부터 언제 육지에 이웃하고 있는 그 용도지역으로 뭐라고요? 지정된 걸로 뭐라? 같으면은, 육지가 공업지역인데 매립 목적이 산업단지야. 그러면 똑같이 공업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선이 필요 없잖아요. 같이 그냥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걸 보겠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고시함으로써 알려줘라. 포인트가 뭐냐, 얘는. 저를 봐요. 뭐냐면 요거요. 일단은 포인트 뭐라고요? 같으면 자가 있나 없나 요거예요. 아시겠죠? 같으면 자가 아예 없음. 다른 반대죠. 같으면, 같은 요런 단어가 없으면 무조건 원칙대로. 같으면 자 언제? 매립 준공일. 아시겠죠? 요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예요. 같으면. 책 봐요. 그러니까 방금 같으면인데 밑에 당구장 표시. 자, 같으면 자 있나 보세요.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완전 반대예요. 다른 경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있는 경우 아무래도 같으면 자가 없죠. 원칙대로 해라. 뭐라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그런 과정 통해 가지고 지정하라는 얘기죠. 니은 결정이 되고 고시까지 특례를 본다. 뭔 얘기입니까? 고시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요것이 저를 봐요. 그래서 이 결정 고시가요, 특례가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가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오로지 도시지역으로 뭐라고요? 도시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보는 특례가 있고요. 얘는 관리지역에서 요 안에서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아시겠죠?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도시지역은 뭐냐? 바로 도시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본다. 1번 어촌호황법, 2번 항만법, 3번 택지개발促진법, 4번 산개법, 5번 전원개발促진법, 어항택산전. 다 같이 시작. 어항택산전. 한 번 더 시작. 어항택산전. 마지막 시작. 어항택산전. 1번과 2번 묶으세요. 어촌 어항법상 어항구역, 항만법상 항만구역이 있는데 바다에 봐라. 그냥 바다인데 육지가 하필이면 뭐라고요? 도시지역이라면 이 어항구역과 항만구역도 뭘로? 도시지역으로 그냥 싸잡아서 그래 보자. 이것이 무슨 지역으로? 자, 맞으면 O, 틀리면 X. 누구 시킬까? 날 봐! 알면 보고 모르면 해봐요. 어촌어항법상 어항구역에서 주거지역과 연접된 경우 도시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본다. OX! 네, 그럴 줄 알았어. OX요. 오. 주거지역은 도시지역이잖아. 왜 화를 내고, 아시겠죠? 주거지역은 도시지역. 똑같은 말인데, 도시지역이라고 공부했는데, 이걸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바꾸려면은 본인이 법을 알아서 개정해가지고 틀려. 그렇죠? 요게 이제 응용된 거예요. 아시겠죠? 대신에, 도시지역 대신에, 관리지역 아니죠. 농림지역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관농자가 들어가면 틀리죠. 도시지역은요, 도시지역 안에 주거든 주상 공무 들어가면 맞는 겁니다. 거기까지. 항만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3번 택지개발지구 있고요. 4번 산개법상 국가 일반 도시첨단인데 거기에 없죠. 농공단지 X입니다.
농공단지는 해당하지 않아요. 5번 전원개발促진법상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인데 뭐가 없으며 수력발전소와 송변전 설비는 안 됩니다. 수, 송, X. 수, 송, X. 그 다음에 이거요. 관리지역 안에서만. 오로지 어디서요? 관리지역에서는 말에 빠지면 다 틀려요. 관리지역 일단에서. 박스 안에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고시가 되면 뭘로? 농림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보고요. 두 번째, 관리지역의 한림 중 하여튼 얘도 관리지역에서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되고 고시되면 A 또는 B죠.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본다. 마지막 서술어가 의무적이요, 의무적이요? 따라해. 모르면 가만히 있자. 괜찮아요? 내가 왜 했냐면은요, 뭐 누구에게 한 것이 아니라 서술어가 의무적일 때는요, A 또는 B 둘 무조건 다 나와야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서술어가 의무적일 때는 하나만 나도 맞아요. 아시겠죠? 조금 전에 기억납니까? 주민의 입안 제한 시, 입안 결정 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의무적이요, 의무적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또는 일부를 맞아요. 전부를만 나와도 맞아요. 일부 맞아요. 그건 전부만 하면 안 되겠지만 얘는요, 둘 중 하나가 빠뜨리면 틀린 겁니다. 이거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리지역 한림 중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로 본다. OX! X. 디귿 구역 등이 해제가 되는 경우에 얘는 뭐죠? 중도해제. 항상 어느 법이든 국토법이든 개발법이든 중도해제는 없었던 걸로 보는 거기 때문에 종전 용도지역, 옛날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다시 환원된 걸로 보지만 다만 개발 사업의 완료, 그러니까 완료 해제는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해제죠. 그죠? 환원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완료 해제는 환원되는 것이 아니다. 리을 환원될지라도 이미 공사에 착수했다면 그때는 기득권을 인정한다. 환원에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4번 용도지역에서 행위 제한인데요. 자, 저를 볼까요? 행위 제한은 일명 이제 건축 제한인데, 자, 1번. 자, 원칙이 뭐냐? 원칙 우리가요, 국토법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는 어떤 건축 행위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용도 지역마다 다 대통령령으로 해놨습니다. 이게 기본서에 10장 넘게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근데 내가 뭐라 했었죠? 버리자. 그 중에 한 문제가 매년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하는 그 한 문제 맞추기에서 각 용도지역마다 뭐는 되고 안 되고를 다 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공부 안 하고 찍는 자가 더 잘 맞추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맞추더라. 그러니까 이거 안 합니다. 그 얘기 없잖아요. 그런데 국토법으로 안 하고 예외에 뭡니까? 다른 법으로 한다. 다른 법으로 할 때, 즉 개별법령인데 할 때 특히 여기 1번 어디에서? 농림지역 중에서. 두 번째 뭡니까?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중에서. 그러니까 농림지역 중에서라는 말은 농림지역 안에서,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개별법령이다. 국토법과 전혀 관계없다. 농림지역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으로 하고요.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으로 하고요. 초지는 초지법이다. 그래서 농산촌, 농림지역 중에서 뭐라고요?
농산초. 다 같이 시작. 농림지역 중에서 농산초. 시작. 농림지역 중에서 농산초. 한 번 더 시작. 농림지역 중에서 농산초.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에서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으로,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등등은 문화재 보호법으로,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가지고 해양법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자수, 문해수, 자수, 문, 해, 수. 아시겠죠?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에서 자수, 문해수. 처음부터 다 같이 시작. 농림지역 중에서 농산초. 한 번 더 시작. 농림지역 중에서 농산초. 두 번째 시작.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에서 자수, 문해수. 한 번 더 시작.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에서 자수, 문해수. 그 다음에 농공단지는 산계법으로. 농공단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국토법 맨날 찾아봤자 없어요. 산계법 들어가야 나온다는 얘기예요. 행위제한이. 자, 요까지가 용도지역입니다. 자, 마지막 시간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구부터요.